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중국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애국 우파를 공격하고 종북 좌파를 찬양하고 있다. 중국인 간첩 활동도 민주당 반대로 처벌을 못하고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경계하고 간첩죄를 개정토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우마오당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마오당은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인터넷 여론 관리를 담당하는 댓글 부대입니다. 이들은 중국 및 외국 인터넷을 가리지 않고 중국과 중국 공산당 찬양, 친중 세력과 친중 인물의 비호,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세력과 인물을 공격하는 댓글을 다는 업무와 각종 사이버 여론 조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국영 공산당 댓글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 정도가 우리나라에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방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칭이 우마오당이 된 이유는 이들이 기본 월급 600위안의 댓글 한 개당 5마오를 지급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비꼬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5마오를 받는 무리라는 뜻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7마오로 인상된 뒤에는 치마오당 또는 칠모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5마오는 0.5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85원 정도 됩니다. 미화 7센트의 가치이지만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위안의 하위 단위인 마오를 달러의 하위 단위인 센트로 번역하여 50센트 파티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 조작은 증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선전도구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나 나무위키에 상주하면서 여론 선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마오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일반적으로 중국에 알려진 전문적인 인터넷 평론가들인 우마오당을 처음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용 조건은 월 기본급 600위안, 댓글 한 개당 5마오였습니다. 2007년 1월 23일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 열린 제38자 집단학습 때 다음과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의 사상 여론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여론 주도권을 강화하며 인터넷을 지도하는 수준을 높이고 예술을 이끌 방법을 강구하며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운용하고 전면적인 선전의 강도를 높이며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주류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소양이 뛰어나면서 인터넷 기술이 뛰어난 동지들로 하여금 인터넷 평론원 부대를 조직하여 네티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언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에 제정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의 내용을 보면은 제7조에는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서 국가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 된다. 국가는 국가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0조에는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방식과 수단, 경로를 이용해서 국내 및
해외에서 정보 조작을 전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8일 미국 중화권 매체 신당인 TV는 중국이 댓글 알바 보수를 2마오 올려서 7마오가 되었고 재소자들까지도 댓글 공작에 동원하여 금전적 보수 대신 감형을 해주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 과도한 중국파 및 친중 성향을 보이며 중국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중국의 인권 탄압이나 중국 공산당 독재를 옹호하는 식의 글을 작성합니다. 우마오당 조직의 관리자로서 근무 중 호주로 도주한 왕리창에 의하면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중국 국민당의 항거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0여만 개의 계정을 운영하여 조직적인 댓글과 키워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태국과 싸울 때 공개적으로 소국 주제에 같은 말을 들먹이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 달라는 이중적인 대응을 아무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중국 내 우마오당 규모가 1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은 약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이별로는 40%가 중고교 학생이고 지역별로는 산둥성이 8%로 가장 많고 서찬성과 허난성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마오당 이들의 행태와 여론 조작 증거에 대해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별 상관없는 여러 개 관련 기사에서도 댓글창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네이버 뉴스 댓글에 평화, 환경이라는 핑계로 거짓 선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바이두에서도 이런 링크가 공유되는 등 우마오당 및 상부의 지시 없이 자진해서 댓글운동을 하는 극단적인 중국 국뽕들의 행태도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과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중국 정부와 홍콩 경찰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고 여론을 크게 조작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 이후 중국은 우마오당이나 보설 인터넷에 풀어놓아 편파 판정을 비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반박 댓글을 수없이 달았습니다. 그 당시 누가 보아도 편파 판정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우마오당 일당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없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왕리창이 스스로를 중국 정부의 스파이라고 자처하면서 호주에 망명 신청을 했는데 2018년 8월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20만 개나 이용을 해서 대만 차이잉은 총통과 민진당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자유우파에 대해서도 수많은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법상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로 인해서 중국인 간첩죄 활동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개정은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국은 북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외국의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이 중국 등 외국 간첩에 대한 처벌을 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박탈한 악랄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에 대한
가방 문제도 국적이 미국인데 걔도 보면은 간첩 수준의 행태를 보였죠. 우리나라 국민의힘 주호영, 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박선원, 위성락, 강유정 의원 등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지만은 민주당이 법 개정 시 간첩죄 남용과 인권 침해가 우려가 있다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나라의 국익을 대표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설에 따른다면 민주당에도 상당수가 종북 좌파 놈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빨리 외국으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심한 민주당은 이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종북 좌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TF팀 선임연구관 오헌과 공보관 견임 이진 등이 중국인 또는 화교라는 설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 우파들이 질문을 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공식 해명은 없습니다. 문현배 헌법재판소 대형 같은 좌파 인자가 임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간첩죄 문제를 보고 외국인 기자들도 한심하다며 모두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군과 수사당국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의 원자력 핵추진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공안 인력처 등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핵모함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관련 촬영물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 연락처 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대부분 공산당원 자제 분들이 많고 우마오당 일당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인 우마오당 일당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고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간첩죄를 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월 22일 전환길 강사는 대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민주당을 비판하였다고 자기 메일에 수만 개씩이나 비판적 댓글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유애국 우파에 다시 한번 전환길 강사가 경각심을 심어준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2년 내지 4년 전에 국가 부채를 너무 증가시킨다고 문정부를 비판하니 하루에 제 유튜브 영상에 수천 개씩이나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개딸인가 문딸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인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은 약 4천만 명으로
친중 종북 좌파 세력인 민주당을 지원하고 자유애국 우파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유애국 우파들은 이 점을 널리 홍보하고 중국인 댓글 부대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